다음 주 부산에서 보험에 필요한 복부 초음파 스캔법 강의하도록 예정됐습니다. 21세기 내과 신희철입니다. 여러 대가 선생님들 앞에서 기본 스캔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이미 김창수 원장님이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이라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실제 부산에 가지고 갈 슬라이드보다는 조금 한 25% 정도 더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넘어가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원적인 해부학 아나토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부산에 가서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복부 급여 초음파 여러 그 검사법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해 놨는 거는 상복부하고 충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되는데 부르는데.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리? 불이 나는데. 불이 오는데. 다음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리버 스캔은 이렇게 10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앤 레프트 포탈 베인 컨플런스를 확인을 하고,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행해서 포탈 베인과 엑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 주행을 확인하고, 서브코스탈 스캔 내지 인터코스탈 스캔 시행해서 GB를 장축으로 스캔을 하게 되고, 서브코스탈 스캔을 해서 세팔라드 앵귤레이션 위쪽으로 최대한 눕혀서 프로브를 눕혀서 헤파틱 베인들이 IVC로 드레인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리버 도움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롭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이트 롭의 세그먼트 8번 쪽은 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코스탈 스캔을 안티리어 어프로치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포스티리어 스캔을 해서 안티리어 세그먼트와 포스티리어 세그먼트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프트 롭을 관찰할 때는 에피게스트륨에서 롱기튜디널 스캔과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하게 되는데, 롱기튜디널 스캔할 때 그 레프트 롭의 마진 끝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에피게스트륨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레프트 롭을 보실 때는 레프트 포탈 베인들이 세그먼트 2, 3, 4 호라이전털 포션이 누워있는 H자 모양이 되도록 스캔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컴번트 H자 포지션으로 스캔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이 초음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 10장만 이야기하고 가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빈약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이 지식만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나토미를 한 번 더 리뷰해보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아나토미는 크게 베스큘러 아나토미, 그 다음에 피셔럴 아나토미, 그 다음에 세그멘탈 아나토미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베스큘러 아나토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제일 먼저 그 미들 헤파틱 베인은 리버의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을 나뉘게 되고, 미들 헤파틱 베인, 그 다음에 캔틀린 라인, 피셔코 GB, 메인 인터로바 피셔 다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을 나누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레프트 롭은 라테럴 세그먼트와 미디얼 세그먼트로 나뉘게 되는데, 레프트 헤파틱 베인과 슈피리어에서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 미들에서는 포탈 베인의 umbilical 포션, 로어 포션에서는 리가멘tum 테레스에 의해서 레프트 롭의 미디얼 세그먼트와 라테럴 세그먼트로 구분이 되겠고, 리가멘tum 피셔콜 리가멘tum 베노숨에 의해서 코데이트 롭과 라테럴 세그먼트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리버의 라이트 롭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posterior 세그먼트, anterior 세그먼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vertical fissure 에 의해서 또 vessel들에 의해서 세그먼트들이 나눠지고 transverse fissure에 의해서 superior 세그먼트, inferior 세그먼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transverse fissure는 리버의 포탈 하일룸을 협의의 포탈 하일룸을 의미를 하게 되었고 메인 포탈 베인 그리고 헤파틱 아트리 바이더트리 바이플케이션 되는 레벨에서 아래 위로 리버의 슈피리어 세그먼트, 인피리어 세그먼트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퀴노의 세그멘탈 아나토미를 이 위에 피셔와 베스큘러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고 생체 내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S1에서부터 S8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초음파를 시행하시면 다음 슬라이드 미러 이미징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입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세그먼트들이 먼저 초음파 화면에 보이고 슈피리어 세그먼트는 화면의 아래쪽에 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레프트 롭을 보시면 제일 먼저 화면에서 레프트 롭 스캔하면 S3가 있고 그 다음에 S1, S2, S3, S4 그 다음 GB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이 경계가 되고 S5, S6, S7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예, 강태경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슬라이드인데 뭐 두고두고 모든 강의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에피게스트리움 롱기튜디널 스캔, 레프트 서브코스탈 스캔, 에피게스트리움 트랜스버스 스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이 리버 스캔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피게스트리움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하게 되면 S3와 S2를 관찰하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그 경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메디알 쪽으로 기울이셔서 리가멘텀 베노숨을 확인을 하시고 S1, S2, S3를 에피게스트리움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프트 롭 에피게스트리움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실 때 슬라이딩을 해서 리버의 레프트 마진 디스탈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는 슬라이딩 테크닉으로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리버의 마진에 블런팅이 있다든지 서피스에 노듈레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리버 시로시스나 언더라잉 디지즈를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버는 마진은 스무스하고 샤프 앵글로 기분 끝이 나가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에피게스트리움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하는 경우에 세그먼트 1, 2, 3, 4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리가멘텀 베노숨은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롱기튜디널 스캔 외에 반드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가멘텀 베노숨은 하이 에코 시그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슈드 튜머나 숨어있는 리전들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스캔 이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은 리커먼드 H 포지션 모양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가멘텀 테레스는 잘 아시다시피 레프트 롭에 미디얼 세그먼트, 라테럴 세그먼트의 인피리어 마진이 되고 팔시폼 리가먼트의 포스티리어 엔드 인피리어 엔드가 된다고 부릅니다. S3와 S4의 경계가 되고 umbilical 포션에서 팔시폼 리가멘트로 연결되는 부위를 에피게스트리움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리가멘텀 테레스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코데이트 롭은 그 포탈 베인의 호라이존털 포션, 리가멘텀 베노슨, 그다음에 다이아프람 등 하이 에코제네스트를 하이 시그널을 만드는 그 스트럭처로 둘러서 쌓여있기 때문에 슈도 튜머나 아니면 숨어있는 리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플레인에서 스캔을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프로브를 최대한 눕혀서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최대한 눕혀서 헤파틱 베인들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때는 슈피리어 세그먼트인 S2, S4, S8, S7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left portal being과 right portal being compliance를 확인하시고 S4, S5, S6 세그먼트를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anterior 세그먼트인 S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right portal being에서 프로브를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S6, S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S8은 subcostal 스캔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intercostal 스캔을 시행해서 S8번과 5번을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되겠고, 조금 더 뒤쪽으로 확인해 주시면 right hepatic vein이 나오고 S5, 6, 7, 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어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행해서 조금 프로브 위치가 잘못됐는데 리버의 로어 마진과 키드니의 정션을 확인해서 S6를 충분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상당 끝까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버 마진, 키드니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든지 리버 마진이 블런티 있으면 헤파토메갈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 슈파인 포지션을 라이트 로브를 관찰하실 때는 슈파인 포지션도 괜찮지만 레프트 라테럴 데코비투스 포지션도 괜찮겠습니다. 레프트 라테럴 데코비투스나 슈파인 포지션에서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행하셔서 메인 포탈 베인과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를 확인하시고 헤파틱 아트리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버 도움을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먼저 환자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딥 인스피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프로브를 최대한 눕혀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비유가 원활치 않으면 인터코스탈로 옮겨서 시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또 역시 리버 도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 마치고 GB 먼저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GB의 아나토미는 펀더스 앤 바디, 넥, 인펀디블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네, 다음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서브코스탈에서 롱기튜디널하게 스캔을 해야 되고, 시스틱 덕트는 스파이럴한 밸브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잘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GB 월의 포스티브 월 쪽에서 월 티크니스를 측정하는 것이 GB 월 티크닝이 의심될 때 시행을 하셨습니다. 짝이 바뀌었다. USB 포트 바꿨어. 짝이 바뀌었다. 이게 왜 짤 사는 또 안 되는데. 바깥에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이네. 제 손이 이건 불이 꺼졌는데. 그냥 하시죠. 네. 이제 또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불이 안 됐다가 안 됐다가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위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GB 스캔에서는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 등을 롱기튜디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 등을 사용해서 시행하시되 2가지 이상의 스캔법으로 확인을 해서 영상을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 아티팩트로 인한 오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시면 펀두스 쪽은 잘 볼 수 있지만 넥 부위를 관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행을 해주시면 넥까지 충분히 관찰을 해주실 수 있고, 예,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서도 펀두스에서부터 넥까지 충분히 관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쇼덱시스로 보시면 푼두스에서부터 뇌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판크레아스 보시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에서 그 표준 그 영상으로 추가해 놓은 영상 7장을 영상을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세그먼트 6 리버의 로우 마진과 키드니 가 만나는 부위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린의 또 하일룸을 포함한 스플린의 롱 엑시스를 지정을 해야 되고, 스플린을 윈도로 해서 스플레닉 베인이 내려가고 판크레아스 테일을 같이 윈도로, 스플린을 윈도로 확인을 하게 되고, 스플레닉 에피게스트리움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해서 스플레닉 베인 앞쪽에 있는 바디를 확인을 해야 되고, 약간 오블리크하게 스캔을 해서 판크레아스 헤드를 관찰을 해주시고, 판크레아스 헤드를 관찰할 때는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와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판크레아틱 커먼 CBD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롱기튜디널 스캔에서 찍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SMV를 롱기튜디널하게 스캔해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와 넥을 스캔하도록 하고 있고, 판크레아스 오블리크 스캔을 해서 테일을 스캔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판크레아스 아나토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면 베스큘러 아나토미입니다. SMV를 기준으로 헤드와 넥이 갈라지고, 그 SMV 앞쪽이 이제 넥이 되겠고, 그 디스탈 쪽이 바디, 그 다음에 에어타일 라테럴 마진 또는 룸바 벌테브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다 바디와 테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SMV의 뒤쪽은 이제 다 몰라야지. 나갈 때 이제 오늘 막 시니처스 애먹이 건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됐네. 네, 지금 SMV 뒤쪽의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아트리얼 아나토미, 셀리악 엑시스에서 커먼 뒤로 가요.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하도 네. 잠깐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돌아가네. 갑자기 쓰셔서 적응이 안 되시면 여기부터 네. 밀렸던 게 예. 셀리악 엑시스에서 커먼 헤파틱 아트리, 스플레닉 아트리 분지되고, 커먼 헤파틱 아트리에서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 프라퍼가 분지되는 걸 보셔야 되겠고, 셀리악 엑시스 아래쪽에 보시면 SMA가 분지되는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플레닉 베인과 SMV가 만나서 포탈 베인을 형성을 하게 되는 베스큘러 아나토미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루틴 스캔에서 트랜스버스 스캔해서 바디 앤 넥, 헤드까지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오블리크하게 헤드 쪽으로 돌리면 헤드 쪽으로 내리시면 헤드를 더 잘 관찰하실 수 있고, 테일 쪽으로 비스듬하게 테일이 조금 한 20도 정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테일을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레벨에서 SMV가 있고, 스플레닉 베인이 오고, SMA가 있고, 에어타가 있고,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는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셀리악 엑시스가 있고, 커먼 헤파틱 아트리, 스플레닉 아트리가 분지되는 부위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헤드 쪽으로 프로브를 옮기시면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와 인트라판크레아틱 CBD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SME가 분지되는 부위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시면 판크레아스 바디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SMV를 롱기튜디널하게 스캔을 하셔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로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IVC가 나오도록 스캔을 해주시면 헤드 프라퍼를 아주 크고 길게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블리크 스캔을 하면서 테일 쪽으로 프로브를 이동을 하시면 SMV 뒤쪽에 테일을 길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스플린을 윈도로 스플래닉 베인을 확인을 하고 판크레아스 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크레아스는 그 레트로페리토니얼 올간이고 제일 뒤쪽에 있는 올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땐 환자가 뚱뚱하다든지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경우에는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한다, 파울러스 포지션을 한다든지 그냥 300에서 500cc 정도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펜딕스에서 표준 영상을 이렇게 5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센딩 콜론의 트랜스버스 스캔, 어센딩 콜론의 롱기튜디널 스캔, 그 다음에 IC 밸브, 그 다음에 어펜딕스의 트랜스버스 스캔, 어펜딕스의 롱기튜디널 스캔 이렇게 5장을 얻는데 사진이 김대현 원장님 논문에 있는 사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쪽 사진으로 더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파스트럴 마킨이 저명한 어센딩 콜론의 롱기튜디널 스캔 사진이 되겠습니다. 프로브를 가지고 어센딩 콜론을 롱기튜디널 스캔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센딩 콜론이 소아스무스와 만나는 시쿰을 찾고 시쿰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을 해서 시쿰에서 버딩 어펜딕스가 버딩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터미널 IC 밸브를 의 단면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펜딕스의 롱기튜디널 스캔을 할 때는 엔드가 그 어펜딕스의 끝이 다 충분히 나올 때까지 스캔을 해야 되겠고 롱기튜디널 스캔을 90도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펠빅 어펜딕스의 위치는 펠빅과 포스틸리알이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지만 레트로시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슈파인 포지션에서도 검사를 하시다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테랄로 포지션을 돌려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고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을 해서 장내의 가스라든지 피칼 머티리얼들을 밀어내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상 어펜딕스, 김대현 원장님 논문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시로자에서 시로자까지 거리가 6mm가 안 되어야 되고 맥시멀 뮤럴 티크니스가 2mm 미만이어야 되고 모양은 오발 쉐입이나 라운드 쉐입이어야 되겠습니다. 컴프레션이 있는 모양이고 인트라뮤럴 가스가 부분적으로나 아니 전체적으로 관찰이 되는 경우도 많고 블라인드 엔드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펜디사이티스가 있을 때는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6mm 이상 된다든지 맥시멀 뮤럴 티크니스가 3mm 이상 어펜디콜리스가 있는 경우 non-compressible한 경우 페리 어펜딕스에 페이시 있는 경우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된 경우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앱세스 포메이션이 있는 경우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어펜디사이티스의 경우 림프노드 인라지먼트나 시칼 월 인라지먼트도 같이 공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슬라이드는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많은 선생님 슬라이드 종합해 나간 것이고 참 저한테는 참 활력이 되고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교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체스 강의 잘했습니다만 이걸 보면 큰 학회에 발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 가서 자기 강의하기 전에 앞에 무대에 가가 무대 그 높이하고 아니습니까? 그 마이크 위치하고 그 레이저 포인터를 꼭 하게 돼요. 강의하다 보면 어떨 때 가면 이 마이크 나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를 스피커를 엄청 마이크를 높게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하고 내하고 맞지 않으면 좀 헤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레이저 포인터가 자기가 쓰는 거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레이저 포인터 쓰는 법을 잘 봐놔야 됩니다. 그 레이저 포인터가 요즘은 다 괜찮은데 어떤 레이저 포인터를 진짜 쓰기 어려운 레이저 포인터를 갖다 놓는 데 있거든요. 그 신혜철 선생님 오늘 처음에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임상초음파학회 갈 때 혼났거든요. 가고 이렇게 막
뭐 하면은 막 그냥 지절로 막 빨리 넘어가 보고 그러거든요. 그리 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는 화면을 안 보고 그 이거 모니터 안 보고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잘 안 될 때는 빨리 여기에 모니터를 포기하고 그 스크린에 화면으로 빨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시간 잡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미리 연습을 가서 무대에 나가서 한번 무대 의자라든지 높이라든지 그걸 한번 모니터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 나가가 자장한테 미리 저 인사를 잘 드리는 거다. 자장한테 인사를 잘 드리면 소개도 잘해줘. 수고하셨습니다.